네, 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제가 그 크롤링 관련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크롤링과 관련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로 뉴스 검색을 하다 보면은 크롤링이라는 것이 웹상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러니까 노가다 작업으로 하나하나 찾던 거를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 홍수 시대 속에서 찾아주는 주요한 향후의 미래 기술이다. 데이터 크롤링이 미래 기술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40만 개를 1시간 안에 크롤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아주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서로 정보가 공유돼야 되고,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제 기사를 찾게 해주는 이런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들이 사실은 그 로봇을 돌리고 있어요. 로봇이라는 게 실제 몸이 동작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어떤 이 인터넷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 크롤링하는 로봇이 돌면서 정보를 찾고, 그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인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잡코리아가 한 10년 전부터 무단 크롤링으로 그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인 쪽에서 잡코리아 쪽에 120억을 지급하도록 합의금을 내도록 했죠. 여기 이제 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2008년도 잡코리아의 채용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게시해 왔으며, 합의와 법원 조정에 하고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단 크롤링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래서 2심 판결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한 사람인이 돈을 지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크롤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제가 이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크롤링이라고도 하고 스크래핑이라고도 하고 봇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웹페이지 상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한테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을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크롤링이 불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네이버들이 지금 돌리고 있는 모든 봇들, 그 로봇들도 다 불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 행위들을 하고 있죠.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홈페이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게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인과 잡코리아 사례로 봤을 때 어떤 그 기업이 어렵게 모은 정보를 불법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나의 이익에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은 그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카피레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카피레프트. 저희가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죠? 카피라이트의 카피가 어떤 복제물이고, 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카피라이트는 그 저작권에 대한 권리, 저작권법, 저작권이죠, 저작권. 근데 카피레프트는 여기 라이트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인 왼쪽. 그래서 카피라이트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의미로 카피레프트라는 개념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함께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철학적 기반 하에 생겨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OS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 그 안드로이드가 기반이 됐던 것이 리눅스입니다. 그 GNU를 주장한 사람이 리처드 스톨먼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카피라이트, 저작권으로 인해서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이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정보들을 찾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인터넷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인데, 이걸 한국말이나 중국말로 번역할 것이 없는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실제로 저작권, 이 좌가 이제 왼쪽을 뜻하죠.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말로 저작권 대신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논점은 이제 카피라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저작물은 창작에 대한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창작의 동기를 부여한다. 그 이유는 일정한 보수 없이 누구한테나 이런 내가 만든 것들이 공개된다면은 누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작물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본주의가 이런 논리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리눅스 사례,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의 모태가 됐던 이 리눅스 사례, 리눅스도 어떤 대가를 받아서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말하자면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만든 것이 리눅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위키, 나무 위키, 그리고 위키백과 같은 인터넷에 있는 많은 그 공동의 특정의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어떤 지식들을 만들어가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운동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피레프트 주의자들의 비판도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카피라이트, 그러니까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과 정보는 공유돼야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크롤링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로보스 txt라고 하는 이 규정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보스 txt는 웹 크롤러 같은 로봇들의 접근을 제어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근데 이건 권고안이라서 법적으로 꼭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로보스 txt는 모든 웹페이지 상 맨 마지막에 robots.txt라는 글자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은 거기에 디렉토리에 접근을 허가하는 어떤 문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유저 에이전트의 모든 것에 allow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이트는 예를 들면 DC 인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어떤 크롤러 봇이 와서 어떤 것을 가져가도 내가 다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네이버 같은 곳은 유저 에이전트 모든, 곱하기가 모든 것을 뜻하거든요. 모든 유저 에이전트가 디스얼라우드 하겠다. 모든 에이전트 크롤링의 접근을 막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적으로까지 구속력은 없지만은 권고안으로서 여기서는 크롤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한번 사례로 봤던 도로 주소, 이 도로 주소에 여기 이걸 지우고 robots.txt라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는 보면 allow와 disallow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검색할 수 있는, 여기 뒤에 뭐 이렇게 두 뒤에 어떤 쿼리문을 써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하는 부분은 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헬프 게시판이나 노티스 게시판, 그러니까 아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시판 이쪽은 접근을 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go.kr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다 보니까 접근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글 같은 사례도 보면 구글 파이낸스 여기에 보면은 구글의 robots.txt를 쳐보면은 여기 allow하고 disallow 된 부분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면 북수 같은 경우는 allow가 되고 맵도 요 정도 맵에서 지도를 찾을 때 요 정도는 되는데 또 일부 특정 부분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보스 하면은 모든 에이전트의 접속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을 하실 때 제가 이제 크롤링 부분을 할 때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일단 요거는 그 주소창에 예를 들면 오픈 인덱스 페이지 2 하면 여기에 뒤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행위들을 허용을 한다는 거니까 주소창에 혹은 이제 소스 코드상에 페이지에 이동할 때 이런 주소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 로보스 txt를 보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크롤링을 할 때도 여기 주소창에다가 만약에 이제 구글 네이버 같이 이렇게 다 디스얼라우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어떤 검색어를 치고 뭔가 여기서 다시 여기에 클릭을 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주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 주소창에다 요런 주소를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이걸 가는 것보다는 여기 나온 결과에서 그 결과의 부분을 찾아서 클릭하고 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롤링이란 무엇이고 크롤링이 향후의 미래에 아주 유용한 기술이지만은 또 반대로 저작권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러면 저작권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개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이 로보스 txt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크롤링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크롤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보를 제가 예를 들면 이 한 3가지 홈페이지에 가서 각각 이렇게 긁어서 컨트롤 C에서 붙여놓고 하는 것에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크롤링 하는 정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인의 케이스처럼 대량의 정보를 나의 어떤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나의 업무의 효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의 크롤링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또 나중에 법적으로 또 다퉈봐야 될 일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인터넷이 처음에 생겨나고 지금 구글이나 네이버가 하는 로봇들의 행위와 견주어 빗대어 봤을 때 그런 개인 목적으로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크롤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제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수였습니다.